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분위기도 살벌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 저장 서청원 의원이 이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활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살벌한 말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치킨 게임 펼치는 임명진, 서청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할복하라. 할복이란 말이 나왔고요. 악성 종양이란 말이 나왔고. 네, 맞습니다. 무례하다 정도는 이거는 거기 될 것도 아닐 정도가 됐어요. 네. 어제 당무에 복귀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 하루 전에 인적 청산을 거부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한테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서청원 의원에게 무례하다 이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편지를 네. 임명진 위원장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당 의원 전체한테 보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폐지 문제는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보낸 건데요. 절차 무시하고 우리한테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게 네. 핵심이죠. 예, 근데 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느냐. 일본 같으면 할복했다. 바로 이거죠. 인적 청산은 핵을 없애야 한다. 예. 종양의 뿌리를 없애야 다시 번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친박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종양의 뿌리가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라는 거죠. 핵심이다. 이거 네. 거예요. 친박 중에서도 더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서 의원이 이제 편지에서 탈당 시기를 스스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금님이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어왔느냐? 이러면서 공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거의 사형 선고급 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서청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반박했는데요. 뭐라고요? 이 공당의 대표로서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부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새누리당을 위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반발했던 최경환 의원은 공개적인 반응은 자제를 했는데요.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내놓은 기한이 6일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며칠? 오늘 4일이죠. 네. 이틀 남았네요. 네. 이틀 안에 결단 내려라라는 건데 지금 전혀 물러설 기색이 양쪽 다 안 보이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말폭탄만 아주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블루투스 너마저입니다. 블루투스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죠.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 이 로마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이 자신을 믿었던 브루투스한테 배반을 당했거든요. 예. 그때 암살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과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세대잖아요. 예. 절친 사이입니다. 친해요. 또 무엇보다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추대를 하는데 서청원 의원이 아주 1등 공신입니다.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의원들이 추대하도록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서청원 의원이 손잡고 데려온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내는 뭐냐면은 우리 친박들은 건드리지 말아줘라. 예. 나는 최소한 보호해주겠지.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웬걸 자신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잖아요. 근데 설마 했는데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예. 하루아침에 믿었던 절친 임명진한테 축출당할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서청원 의원. 네, 맞아요. 지금 임명진, 서청원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괜히 저승사자가 아니다입니다. 임명진 목사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2006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취임했을 때요. 막말, 스캔들에 얽힌 의원들한테 윤리위원회에 다 해부시켜서 징계를 아주 살벌하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진박 의원들, 이른바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등등 해가지고 콕 찍고 현 정권에서 입각했던 인사들 그리고 막말했던 의원들, 이완영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콕 찍어서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적 청산이 나서기 시작하니까 당이 흔들흔들하면서 시끄러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 비대위원장은 난 잃을 게 없다 이런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경실련에서 영구 제명 처분까지 받았거든요. 맞아요.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사르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과 임 비대위원장의 싸움은 그런데 임 비대위원장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임 비대위원장 편들고 있죠. 원내 당협위원장, 초선의원 등. 예. 이 심지어 진박 중에서
색깔이 옅은 진박들까지 임 비대위원장을 거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친박 핵심은 나가야지 우리 당이 살겠구나라는 판단이 지금 서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몇 명만 맞아요. 나가면 나도 살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친박계 힘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행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친박이든 임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승자가 되든 예.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뭐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첫 번째 임명진 축출 시나리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친박계가 끝까지 버티고 임명진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나가고. 네. 이러면 새누리당이 2차 분당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친박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정말 최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세 번째, 친박들이 탈당하는 시나리오. 그렇다 하더라도 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시 그래도 새누리당을 봐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